자, 일단은 저희 교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여기 32쪽에 있는 유형 7번부터입니다. 자, 요 유형 7번부터는 늦게 왔네. 자, 유형 7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몇 가지 성질이라고 해서 뭐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자, 이른바 간단히 만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오늘도 조금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도 요 간단히 하는 문제가 나와. 이번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을 쭉 보여줄 거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24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시겠어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봤던 기억은 나실 건데 특히 집합에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런 내용들 아닐까? 자, 224번 문제. 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되면 옳은 거고요. 뭐 아닐 수 있는데 혹은 말이 안 되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바로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소위 간단히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야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꼭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1분 20초 드려봤는데, 자, 혹시 이 문제, 자, 주원아, 몇 번이 옳지 않게? 3번이요. 맞습니다. 자, 그 3번 먼저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거든? 그치? 근데 A가 공집합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디테일함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첫 번째 문장에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어. A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있어요. 심지어. 만약에 그나마 A가 공집합이었다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A는 심지어 비어있지가 않다고. 근데 어떻게 비어있지 않은 게 공집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해돼? 요게 이제 옳지 않은 건데 그럼 나머지 옳은 것들은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에 이제 A랑 같은지를 묻고 있잖아. 자 어떻게 해보자. 자 아까 제가 위에서 별표 하나 치고 외우라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집합이랑 같은 말이 있다라고 있어요. 자집합이랑 같은 말이 뭐냐면 교집합의 여집합. 자 외우세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지.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고 했고요. A랑 전체를 겹치며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A가 됩니다. 즉 얘가 된다고요. 그래서 옳은 것들은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설명이 가능한 게 옳은 거예요. 한 번 더. 자, 2번 같은 경우는 옳은데 얘는 뭐 애초에 할 말이 딱히 없죠. 그냥 A 여집합이랑 A랑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될 거예요. A랑 A 바깥쪽은 겹치는 게 없잖아요. 말로 해보시면. 그렇고요. 4번 같은 경우는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가 되고요. 이 전체에다가 A 교집합을 하시면 A가 나오겠죠. 굉장히 스무스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5번 같은 경우는 약간 상식인데 당연히 교집합은 합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간단히 할 만하면 간단히 하고
근데 간단히가 되어 있는 경우는 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든 상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225번입니다. 또 다른 스타일 중에서 이런 스타일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스타일별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요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자, 스타일별로 전략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성질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1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앞으로 웬만하면 차집합 나오면 아까 그 오른쪽에 있던 교집합에 여집합 바꾸세요. 그럼 뭐 좋은 일 많을 겁니다. 바꿔보시면. 자,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와. 얘랑 항상 똑같은 것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나왔겠죠. 자, 얘랑 항상 똑같은 것은 자, 간단히 하는 계산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마드리드. 자, 동현아, 몇 번이 항상 똑같을까? 혹시 좀 쟤랑 같은 거 뭔지 아세요? 1번입니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어떻게요, 쌤? 자, 얘 딱 보면요. 이거 더 간단히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요 자리에 자집합이 나왔으니까 자, 외우세요. 어떻게 바꾼다고? 교집합의 여집합이랑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자, 얘를 좀 더 간단히 보자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라 했고요.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위에 요 모양이 없잖아. 근데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거든. 그래서 뭐다? 1번. 뭐 요렇게 하는 문제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뭔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배운 법칙이라던가 성질을 적절하게 이용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다. 하나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 226번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바로 오른쪽에도 이런 스타일이네. 이 5개 중에서 4개가 똑같고 하나가 달라. 누가 다르게?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각각의 번호를 간단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방학 때 기억나? 우리 방학 때 많이 해봤잖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맨날 그 작업을 합니다. 뭐 하는 작업 똑같아. 맨날 자집합은 저렇게 바꾸고요. 물론 가끔은 반대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분배 법칙을 반대로 쓰기도 하고요. 보통. 그리고 드 모르간. 사실 뭐 많이 쓰는 게 딱 그 정도야. 분배 법칙, 드 모르간, 저공식, 뭐 그 정도. 뭐 필요하면 교환 법칙도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어렵지가 않다는 점. 자, 1분 20초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뭐 나온 거 있을까? 요? 자, 자유롭게 아무나 말해줘. 자, 얘 몇 번일까요? 하나 이질적인 게 있다는 거지. 자, 하나 이질적인 게. 뭐 4번이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뭐 이 정도면 좀 쉬운 편이긴 하네. 자, 같이 가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에서 차지판 나왔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이렇게 물론 바꿀 수가 있지만 그냥 자집합으로 통일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즉 2번 문제에서 교집합에 여집합 나왔으니까 차집합으로, 즉 일단은 1번과 2번은 서로 같은 거니까 요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여기 차집합 보이세요? 자, 암산해볼까? 교집합의 여집합이고요. 교환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이 자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지. 자, 5번 볼까요? 이거는 상식이라고 있는데 전체에서 B를 겹치면 B가 나오고요. 즉 4번만 B 빼기 A입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예를 하면 교집합 둘 중에 작은 게 나오고요. 이거 다시 풀어보시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 문제는 정답이 4번만 이질적이다 라는 거야. 자, 총 3문제 풀어봤는데 감이 오시나요? 위에 있는 성질들을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유형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8번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이것도 중요한데 뒤에서 한번 말해줄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자, 여기 보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이란 말 배웠잖아. 자, 이 부분집합이란 말과 여기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이제 이 같은 말을 이용해서 지난번 숙제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다시 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얘랑 같은 말이 밑에 있는 요 6가지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 항상 다음이 성립한다고. 즉 같은 말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학 때 해봐서 아시겠지만 중요도 순으로 체크해 드리자면, 자, 첫 번째 중요한 친구 1번, 2번 맨날 나옵니다. 이건 진짜 맨날 나옵니다. 배번 2개. 그리고 가끔 나오지만 중요한 거 3번, 5번. 그래서 요 4개는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체크하는 요 2개는요. 보이세요? 요걸로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해보시면, 얘를 간단히 해보시면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 4번, 6번은 왼쪽에서 배운 간단히를 이용하시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외우세요. 자, 지금부터 근데 왜 되는데요? 왜 되는지는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벤다이언 그래 보시면 당연히 되는 거야, 당연히. 자, 기본 가정이 뭐라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요렇게 그리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확인만 좀 해볼까요? 1번. 요 상황에서 A랑 B랑 교집합은 A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당연히 A가 B 안에 속 들어있으면 교집합은 A가 나오는 게 맞잖아. 그리고 자, 합집합은 B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외우실 때는, 자, 교집합은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거, 일반적으로 교집합은 둘 중에서 작은 쪽, 합집합은 둘 중에서 큰 쪽이라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3번도 볼까요? 3번.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며, 자, A에서 B를 빼시면요, 남는 게 있을까요? A가 B를 빼면 다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그림만 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계속 말하지 마. 그래서 어쨌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 같은 경우는 약간 계산 테크닉으로도 많이 씁니다. 계산 기술로 많이 씁니다. 자, 어떤 느낌으로? 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 여집합과 B 여집합은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유를 간단하게 말해볼까? 오른쪽에 그려보셔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봐. 상식적으로 B가 더 크면요, 여집합은 A가 더 크다는 거야. 다시 B가 더 크면 여러분들 B 바깥쪽이 많을까, A 바깥쪽이 많을까? 얘가 더 많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계산 테크닉으로 많이 쓰이니까 5번도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관련 문제는 228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시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쉬는 시간 끝나고 하고 있는 요 내용들을 진지하게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RPM에도 이런 어떤 성질 관련, 이런 성질 관련 문제들이 쫙 있을 건데 거기를 열심히 해야 돼. 이번 시험의 키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중간중간마다 시험 문제다라던가 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인물의 조언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 표현들이 부분집합이란 말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 그 말을 안 주고 저 말을 줘 앞으로. 저게 왜 나왔냐면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간접적인 표현. 간접적인 표현. 자, 1분 20초 한번 드려봤는데, 자, 이 문제,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몇 번일까요? 이 약간 눈치 게임 같아. 먼저 한 명 딱 치고 나면, 나 저거 안 나왔는데 저게 맞는 건가? 뭐지? 내가 학원에 있으면 이거 이유라도 물어볼 건데, 이 학원이 없으니까 이유도 못 물어보고, 진짜. 자, 3번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고 서로 다른 걸로 A, B가 있는데요. 근데요. 자, 이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A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B가 나왔어요. 자, 이 말의 뜻이 뭐다? 결론적으로 B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해석이 가능하시냐는 거야. 자, 아까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교집합은 둘 중에 작은 거. 교집합은 둘 중에 작은 게 나옵니다. 이해돼? 즉 A랑 B 중에서 이 말은 뭐다? B가 더 작은 쪽. 즉 B가 포함되는 쪽이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 다시 올라가자면 이 6개는 이 부분집합을 주는 어쩌면 부분집합의 간접적인 표현, 이 부분집합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해석을 한번 해봤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상황을 이해해서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자, 그러면 합집합은 큰 게 나올 거 아니야. A가 나온 게 맞겠지? 맞습니다. 2번.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고요. A가 A 포함 맞잖아. 맞네. 3번.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이게 틀렸네. 왜? 이게 맞으려면 B 빼기 A가 공집합은 말이 되거든. 근데 A가 더 큰데 A에서 B를 뺐는데 비어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4번은 아까 계산 테크닉으로 A가 더 크단 말은 여집합을 씌운 건 B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배운 자집합 바꾸면 결국 몇 번이랑 이렇게 B 빼기 A가 공집합이다. 자, 이거는 맞다고 했죠. 이거는 맞는 거라 정답은 3번이다. 자, 이런 부분집합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229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부분집합의 상황을 주면서 이 중에서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몇 번일지 골라보세요. 얘는 워낙 쉬우니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디까지예요? 다음 장에 235번까지요. 오늘 한 절반 하고 다음 시간 한 절반 하고 이러면 이제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쉬고 추석 쇠고 이제 오시면 저희가 아마 명제를 다음 주에 끝을 내고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해요. 진짜로 뭔가 좀 빠듯해. 생각보다 시험 범위가 긴 건가? 어쨌든 자 원의 방정식부터 도형의 이동, 집합과 명제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하세요. 주원이랑 윤재도 시험 범위 명제까지 맞아? 너네 혹시 뭐 달라진 거 있니? 뭐 함수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뭐 어디가 안 들어간다거나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너네 둘만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선생님이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안 알려주네. 양심이 없네. 그치.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정확히 나오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주원이도. 자, 이 문제. 자,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놀아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친절하게도 B가 더 크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합집합은 큰 거, 빠르게 볼게요. 합집합은 큰 거, 교집합은 작은 거,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큰 거. 자, 공집합이랑 공집합 나오고 얘랑 하면 B 나오겠죠. 그리고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큰 거, 합집합은 큰 거. 몇 번이다? 2번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제가 별표 2개 친 거, 그거 2개를 이용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있는 유형 몇 번이죠? 유형 7번이랑 8번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반드시 숙달을 해오세요. 쟤네들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딱 저런 느낌이야. 알겠지? 자, 유형 9번. 자, 어쩌면 뭐 이 책에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 9번에 231번 문제입니다. 자,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그리고 시험 문제.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 숙제로 풀어보신 것 중에도 이 문제에 별표를 치고 시험 문제를 했거든. 그때 했으니까 오늘도 별표를 치고 시험 문제라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난번 숙제로 해본 것 같으세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231번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딱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는 시험 문제 맞는데 나중에 뒤에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조금 더 발전이 될 거다 라고 말한 적 있고, 자, 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물론 명제까지 가면 이게 조금 더 발전될 수도 있어. 어쩌면 몰라 아직은. 근데 어쨌든 집합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완성형이에요. 요거를 무조건 달달달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지난번 숙제에 여러분들이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봤잖아. 그거 문제입니다. 힌트.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거든. 근데 그때랑 달라진 거는 그때 나왔던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간접적으로. 다 왔습니다. 자, 1분 40초 드렸고요. 자, 이 문제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 자, 몇 번일까요? 어떤 문제가 우리가 숙제로 풀어본 그 문제일까요? 3번,
우리 주원이 3번 나왔고요. 물음표 3번 물음표 나왔고요. 마드리드 스타 3번 나왔고요. 자, 이제 후반부가 되니까 우리 희수랑 윤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읽어볼게요. 자, A라는 집합 떼놓고 나와 있고요. B라는 집합 떼놓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조건들은 왜 나왔지? 라는 거예요. 자, 이 빨간 색깔 먼저 보자면 방금 왼쪽 페이지에서 보고 온 그 내용입니다. 자, A랑 X를 교집합했더니 자, 누가 나오더라? X가 나오더라. 자, 교집합은 둘 중에서 작은 쪽. 자, 외우세요. 교집합은 작은 쪽, 합집합은 큰 쪽. 즉, 둘 중에서 X가 더 작다는 거니까 해석을 하자면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말이고요. 자, 오른쪽에 파란 색깔 보시면 A 빼기 B랑 X랑 합쳤더니 X가 나오더래요. 합집합은 둘 중에서 큰 게 나오는 거니까 누가 해석하자면 X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드릴까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난번 숙제로 풀어봤던 그 문제 맞을까? 자, X의 개수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먼저 오른쪽을 보라고 했지. X는요, A의 부분집합인데요. 2의 6제곱. 그 중에서요, 자, 누구를 A 빼기 B라는 걸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A 빼기 B가 뭐냐면요. 자, 1, 4, 16 빼시면 7, 10, 13. 이 세 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이 문제. 자, 희수랑 윤희도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이게 하나의 유형이었는데, 자, 이제 그 문제랑 연결이 된다는 거 필기해 보세요. 자, 이제 그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부분집합이라는 기호를 대놓고 안 주고 밑에 있는 오늘 배운 그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주는 방식이에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 끝난 친구는 한 문제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234번. 234번. 자, 사실 이번 유형 9번도 지난번 숙제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근데 이제 오늘 배운 그 연산을 이용해서 조건들을 주는 거예요. 연산을 이용해서. 234번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5643. 자,
한번 끝으로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요. 이제 x도 나와 있고요. 이제 y가 안 나와 있지만 y에 관한 힌트를 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y가 몇 개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따라가 볼 건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뭔가 오늘 배운 뭐 교집합, 차집합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채롭게 이제 조건들을 주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관건은 어디? 특별히 왼쪽에 있는 이거를요.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다면 이 문제의 어떤 실마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X 자집합, X 교집합 Y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같은 말이 하나 있어. 저게 사실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뭔지 아는 친구. 저거를 해석을 해야 이 문제가 풀려. 자, 저게 뭐다? 자, 저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팁, 아까 드린 팁, 잘 모르겠으면 꼭 그림에다가 그려 보시길 권장드리는데, 제가 한번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 봐볼게요. x에서, 여러분, 자, x가 여기거든요. x에서 뭐를? x 교집합 y, 여기거든요. 여기를 빼래요. 자, 빼면 어디만 남을까요? x에서 교집합을 싹 도려내시면 자, 어디가 남는다? 여기가 남아. 결과적으로 얘는요, 여기 색칠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뭔데? 얘가 x 빼기 y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좌변이 같은 말이 x 빼기 y야. 쌤, 진작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 줘, 시험에. 어떻게든 다음 시간에 더 긴 식으로 나와. 막상 정리하면 엄청 호화만한데 대빵 긴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는. 자, 어쨌든 자, x 빼기 y가 돼. 근데 다시 한번 이 x 빼기 y가 x래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한번 채팅에 쳐볼래? 이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또 해석을 요구해. 이 문제는 계속 해석을 요구해요. 이게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알겠는 친구. x에서 y를 뺐는데 다시 x래. 자, 이 말은 뭐다? 자, 결론입니다. x랑 y가 자, 맞습니다. 서로소 관계라는 말을 준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 혹시 앞에서 쉬는 시간 전에 서로소 문제 풀어봤던 기억나세요? 사실 그 문제랑 똑같다고요. 이 문제가. 놀랍게도. 이제 그 문제 아니야. x랑 y가 서로소인 그 문제야 그냥.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서로소란 말 절대로 그냥 안 줄 거야. 재미가 없으니까. 서로소란 말도,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죄송한데 약간 한 가지 상식으로 그냥 암기를 좀 할게요. 보통 서로소란 말로 대신에 이렇게도 많이 쓰여. 그래서 x 빼기 y가 x다. 이렇게 나오면 서로소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소임을 이용해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자, 오늘 숙제는 먼저 라이트센 24쪽부터, 자, 오늘 제가 앞에 계산 문제를 안 드렸는데요. 자, 24쪽부터 33쪽에 있는 여기 235번까지, 자, 235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PM 펴보실래요? 자, RPM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자, RPM은요, 22쪽부터, 자, RPM은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RPM은 22쪽부터 25쪽까지. 제가 여기 온라인 수업이니까 채팅도 이용할 수 있네. 채팅창에 쳐놨거든요. 라이트생 24부터 33까지, RPM 22부터 25까지 총 2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아까 쉬는 시간 다음 내용들 열심히 해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뒤에 남은 내용들 끝까지 해서 일단 추석 전에 집합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날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